자, 먼저 간단하게 어제 했던 것들 요약 정리 먼저 시작하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3단계 퍼스널 브랜딩에서 콘텐츠를 SNS 키우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왜 SNS를 활용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 무일푼의 그 평범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평균 60개씩의 컨텐츠를 발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컨텐츠를 60개는 힘들고 그냥 글자만 써가지고 뭐 한번 올리고 그다음 그걸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붙여서 올리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올린 거 다 포함해서 하루 60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SNS에다 컨텐츠를 올린 결과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 연설가, 작가, 투자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그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보면 다 평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SNS 어떻게 해야 돼요?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분의 책을 소개를 해드려요.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내가 어떤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2년 동안 매일 컨텐츠 8개씩 올렸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성공하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쨌거나 컨텐츠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무료로 컨텐츠를 올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고 내 사업을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서 요 페이지에 제일 먼저 넣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먼저 단기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책 3권, 블로그 10개, 유튜브 10개 보고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료 정리를 대신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 때 보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에 막 5개씩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채널 다 하지 말고 그냥 1개 정도만 하시든지 정말 뭐 욕심 내시면 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개 이상은 처음에 너무 무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콘텐츠를 만들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팁은 큐레이션을 잘하자.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정보들을 정리정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정돈이라는 거는 내가 컨텐츠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컨텐츠를 약간 차용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컨텐츠도 있는 걸 이렇게 분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30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들도 SNS들도 다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입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디자인 이야기도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어떤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제목 쓰고 이게 다죠. 예,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저는 익숙해져서 이거 자료만 찾으면 한 10분, 20분이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10만 명 이상 사람을 모을 수가 있었고 세모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그 움짤들을 쭉 보고 그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 3개 정도 골라서 제가 예약 기능을 해서 다 걸어 놓으면 아침에 예약을 해 놓으면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점심에 저녁에 하나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쨌건 한 18만 명 정도 모았어요. 이 큐레이션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된다. 부담감이 전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움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걸 제가 미리 확인하고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큐레이션만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원래 컨텐츠 가지고 수익 만들기가 힘든데 카카오에서 좀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뷰라는 서비스인데 뭐 조만간 없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재작년 겨울, 예, 엄청 히트를 쳤던 그런 서비스예요. 이거는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컨텐츠 링크만 이렇게 정리만 잘 해놔도 그 링크를 타고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면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기해서 저도 테스트로 한번 딱 한 달 동안 해봤는데 이게 작년 2월 달이에요. 작년 2월 21일부터 이제 세모자를 하나씩 올렸어요. 딱 한 개씩만. 그러니까 링크만 올린 거죠. 원래 제가 올렸던 거를 링크를 가져와서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작업을 해서 하루에 뭐 한 2, 3분? 5분 정도씩만 작업을 했는데 자, 일주일 동안 한 4만 뷰가 생겼고요. 3월 달부터 쭉 해서 3월 22일까지 올렸는데 한 68만 뷰가 생겼죠.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2월 달 일주일 동안 수익금이 11,000원, 3월 달에는 수익금이 15만 4천원 이렇게 이제 생겼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 뒤로 안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이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제목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만들기 정말 쉬운 거 이거는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된다. 챗 GPT. 예, 그래서 저도 언제 조만간 이걸 가지고 뭐 무료 강의를 하든지 유료 강의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사람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글 쓰는 거, 이미지, 영상, 작곡 거의 모든 분야가 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효율이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최소한 뭐 한두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뭐 한 10분? 5분? 빠르면 뭐 5분, 10분만 해도 글 하나씩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를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초보자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 초보자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블로그부터 하셔가지고 블로그에서 글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전자책에서 좋은 정보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또 만드시면 돼요. 글을,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세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꼭 블로그부터, 꼭은 아니지만 그냥 블로그로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더라.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죠. 자, 네이버 블로그랑 다음 티스토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이 많이 된다. 다음 티스토리는 검색이 조금 잘 안 된다. 그런데 대신에 다음 티스토리에서는 그 애드센스라는 광고판을 붙일 수가 있어서 광고비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광고 수익이 좀 작더라. 그게 좀 단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네이버 블로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한다. 예,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블로그의 장점은 개인 브랜딩 하기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 그냥 글만 쓰면 되죠. 뭐 사진 한두 개 좀 넣고 그래서 초보들도 하기에 좋고 콘텐츠 만들기 쉽고 그냥 관리도 쉽다. 카테고리나 그림이나 본인이 스스로 직접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뭐 글자 잘못 친 거 있으면 수정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뭘 수정하려면 뭘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다음에 블로그는 세부 키워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부 키워드를
하시면 된다. 세부 키워드를 잘 하시면 빠른 수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시황에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거가 진짜 광고 대행사에서도 제일 수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블로그를 어제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달에 한 10개 정도 하는 기준으로 초보 좀 돈을 작게 받는 분들은 50만 원부터 받고요. 뭐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도 받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초보라고 봤을 때 50만 원씩만 받아도 만약에 블로그를 이제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그럼 요것만 한 두세 개만 해도 100만 원, 150만 원의 어떤 수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많더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코스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유료 수업이.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두 분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분은 꿈꾸는 달팽이 샘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별짓는 소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년 전에는 블로그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회원수 2,000명을 이웃수 2,000명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 모아서 전자책을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어떤 그 뭐죠? 사람들 가르치는 거 그런 강연도 하시고 코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는 이제 공적이긴 하지만 진짜 책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어서 제가 요분 칭찬을 한번 해드렸고 또 상대적으로 이분은 저랑 똑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회원수가 더 많죠.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까 원 없이 돈을 벌었대요. 1년 동안.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의 모든 방법들 상당 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뭐 체험단도 하시고 기자단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셨는데 문제는 최근에 제품질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분명히 그 수익화하는 건 좋은데 특히 의료 광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분이 의료 광고를 맡아서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좀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브랜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에 좀 초점 맞출 것이냐 이거를 본인이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예 수익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수익화를 해도 저품질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막 돈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품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꿈꾸는 달팽이 샘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저기 나와서 잠깐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말씀을 주셨죠. 예, 그래서 이분께서 자신이 1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 들었는데 저도 하여튼 도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구나.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블로그 이후에 추천한 거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남았죠. 전자책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어제 이제 굳이 일부러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전자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얇은 PDF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건 한 20페이지 이상만 돼도 인정을 해줘요. 굉장히 얇고 대신에 어떤 정보를 추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약해 놓은 거고 또 특이한 게 일반 책은 만원 이만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책은 막 5만 원, 10만 원 이런 책들이 너무 많고요. 100만 원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이 또 잘 팔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블로그 다음 단계는 그 글들을 모아서 전자책 쓰시는 것도 괜찮더라. 그리고 챗GPT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자책도 일주일이면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예, 유튜브 오늘도 또 어떤 분이 또 유튜브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특이하게 책 읽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얼굴 안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만 해도 되고 뭔가 컨텐츠 안 만들고 그냥 읽기만 해도 되니까 이게 인제 제일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 안 보이고 책 읽기 하셔 가지고 뭐 10만 이상 되신 분도 많고요. 또 인제 쉽게 만드는 아이템 또 다른 것 중에서 인제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그 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잡음 소리를. 그래서 그 소리를 유튜브에 틀어 놓으면 또 사람들이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빗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은 카메라 들고 계속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경 좋은 시골 경치 이런 거를 이렇게 걸으면서 찍어 가지고 올리신 분도 있고 서울 그냥 상가 그냥 서울 도심을 찍어 가지고 또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도 그 수백만 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참 좀 신기한 세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공부하는 모습을 또 찍는데 그걸 또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4 단계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결론은 결국은 처음부터 너무 돈 쓰려고 하지 말자. 처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부터 해 보자. 제가 고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초 홍보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SNS 또는 지식인 네이버 카페에 댓글 달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인제 길 찍을 때 행은들 노출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모자이크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 뭐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전혀 그 초상권 침해가 안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화에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딩이 잘 되면 굳이 마케팅이나 수익화를 신경을 쪼금 덜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래도 인제 그 어떤 틀 안에서 수익화를 하고 싶으면 저는 크몽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크몽에서 처음 판매할 때 꿀팁 제가 딱 2가지만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싸게 팔아서 리뷰 수를 좀 많이 늘리자.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불안해서 좀 사기가 꺼려지시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좀 깔아 놔야 되는데 이거를 쪼끔 유식한 말로 인제 사회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좀 싸게 팔고 그다음에 리뷰 수가 좀 쌓이면 그때부터 쪼금씩 가격을 올리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는 "불만 요구하면 무조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감정이 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거나 의뢰를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환불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가지 방법 아셔도 처음에 판매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그 어떤 전문 분야를 이렇게 사람들이 돈으로 인제 많이 사다 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개인 시간이 부족해져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손오공이 분신술을 이용하듯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교육을 하듯이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전문가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제가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 직원이 또 저와 똑같은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한테 교육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직원을 채용하면 더 큰 수익도 가능하더라. 또 이걸 잘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되더라.'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어 강의를 사고 팔 수 있는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한 번만 강의를 해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비용을 결제를 하고 강의를 계속 듣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잘하고 위임을 잘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내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답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제 큰 틀에서 한 바퀴 쭉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 김에 그냥 쭉 붙여서 브랜드 블로그 수업을 또 어제부터 했었어요. 어제부터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냐? 전문 분야에 대한 좋은 글로 이루어진 블로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일상생활 원래 블로그의 처음 시작은 그냥 일상생활 이런 것들 적어 놓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지금은 다들 자기를 홍보하는 이런 분위기로 다 바뀌었는데 네이버에서도 똑같아요. 네이버에서도 일상생활 글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한 분야, 뭐 저 같으면 이제 브랜드에 관한 글, 어제 계속 예를 들었던 나는 걷기가 좋아. 그럼 걷기에 관한 글. 나는 꽃꽂이가 좋아. 그럼 꽃꽂이에 관한 글. 나는 정리가 좋아. 그럼 정리에 관한 글. 이런 것들을 자기 전문 분야의 글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네이버가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초보자들이 하기 제일 좋은 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SNS 채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비결은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를 정하셨으면 그 분야에서 벤치마킹 할 사람 먼저 또 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의 블로그가 있으면 그 블로그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정글에서 이제 그 정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그 정글 풀을 막 이렇게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사람은 뭐 칼질도 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힘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바짝 따라서 가는 사람은 앞 사람이 길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분, 같은 동종업계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분 중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먼저 그런 팁을 말씀드렸고 이게 벤치마킹이지 이게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심사인당 그 저기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뭐 똑같이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말했다고 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습득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메로나 메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인제 미투 제품이라는 건데 요게 잘 되니까 요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미투 제품처럼 약간 좀 따라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가 옛날 거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까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거 설명을 드렸었죠. 자, 결론은 저품질 블로그면 아예 새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품질이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품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본인의 글 써놓은 것 중에서 제목을 하나 카피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만약에 거기에서 그 글이 뜬다 그러면은 저품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블로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카피 붙이기로 했는데 글이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품질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블로그 세팅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팅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유튜브에서 의학 지식을 전달할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입고 나온 사람이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의사들이 입는 그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음직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약간 그런 후광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네이버 블로그 세팅도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필 대문 사진, 여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강연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한 문장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자기의 아이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나 글들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프로필 사진은 여기인데요. 여기도 되도록이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굴이 안 나오면 왠지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다 보면 신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이 좀 나오는 이런 사진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닉네임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여기 강사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만 여기 만약에 뭐 내가 뭐 정리의 달인이다 그러면 뭐 강사 홍정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이름도 닉네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프로필 여기가 프로필인데 여기도 뭐 필요한 것들 조금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에는 공지사항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자기소개는 카테고리에 넣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글을 하나 써서 공지사항에 하나 정도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일을 맡기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으면, 아니면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인지 막 찾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러면 찾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어떤 이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가 바로 눈에 띄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아예 이렇게 대문 사진에다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칼럼이라는 거는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글을 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일적인 것만 얘기하면 딱딱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맛집 탐방 이렇게 돼 있어서 막상 딱 들어가 보면 오늘 어디 어디 뭐 군산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거기 맛집 어디가 좋다고 해서 갔더라. 근데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 거죠. 일상 모습이긴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배경에는 내가 군산에서까지 왔어도 내가 강의를 한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브랜딩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키워드가 블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블로그라는 거는 검색 기반. 블로그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검색을 해서 뷰 탭에서 블로그 글도 보고 카페 글도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다. 일단 요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상식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키워드도 이제 대표 키워드가 있고 소형 키워드가 있고 중형 키워드가 있고 대형 키워드가 있더라. 소형 키워드는 한 달 검색량이 1000건이에요. 한 달 검색량 1000건이야. 중형은 1000에서 10,000 사이, 대형은 10,000 이상. 보통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만드시면 지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형 키워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그 지수 높은 사람들이 쓴 글이 저 상위에 있고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형 키워드부터 여러분들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쓰다가 지수가 높아지면 중형 쓰다가 나중에 대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황금 키워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만약에 1000을 하는데 발행이 만약에 컨텐츠 발행량이에요. 컨텐츠가 10개밖에 없고 검색을 사람이 1000명이 검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검색을 한 달에 10명밖에 사람이 검색 안 하는데 기존 컨텐츠가 10,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 컨텐츠가 사람들이 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황금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블랙키위나 판다링크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 등에서 활용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걷기 같은 키워드, 이게 대표 키워드라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글 쓰시지 마시고 뭐 다이어트 걷기, 걷기 효과, 걷기 좋은 길, 걷기 칼로리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쓰시면 된다. 제가 요 말씀을 드렸고 실습도 잠깐 해봤었죠. 자, 미드저니라는 키워드는 최초 키워드 등장일이 2022년 7월 28일에 처음 등장을 했고, 키워드가 비고 비상 키워드고, 검색을 많이 하시네요. 자, 컴퓨터에서는 22,000번 검색했고,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16,000번 검색했고, 총 한 39,000번 정도 검색을 했네요. 네. 그리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1,430개, 블로그에서, 카페에서 600개, 총 뷰는 2,040개 정도 지금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4월 예상 검색량은 이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 단어는 미드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등록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콘텐츠 포화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 포화 지수가 3.65, 매우 낮음. 카페 매우 낮음. 종합 뷰에서 5.2, 매우 낮음. 그 낮음. 그래서 미드전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 블로그를 쓰셔도 된다.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키워드가 보통 20개씩 뜨는데 지금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간 키워드가 8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월간 미드저니 가격이라는 이게 세부 키워드입니다. 세부 키워드는 월간 검색량이 300이고 블로그 누적 발행량이 580이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저니 구독은 검색량이 600인데 블로그 글은 430개밖에 없어요. 이건 거꾸로 됐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미드저니 저작권 검색량 650, 누적 발행은 87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미드저니 명령어도 검색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더 많죠. 미드저니 무료도 훨씬 검색량이 많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행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한 달에 한 95,000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발행량 뭐 엄청 많죠. 그래서 보니까 콘텐츠 퍼지수가 어때요? 아까는 매우 낮음인데 여기는 예행은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이잖아요. 요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찾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이런 정보들 많이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워드가 워낙 중요해서 제가 너무 강조를 했고, 이제 글쓰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 쓰셔야 되는데,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포스팅 하나당, 그러니까 글 하나를 옮길 때 적절한 글자 수가 1,500자에서 2,500자 정도 되고요. 뭐 이거보다 더 쓰셔도 되고 이거보다 좀 작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500자에서 2,500자 된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이제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A4 용지에 10포인트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A4 용지 아시죠? A4 용지에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보통 좀 널널하게 쓰면 1,500자가 들어간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정말 빡빡하게 쓰면 2,000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A4 용지에다가 10포인트로 글을 썼을 때 빡빡하게 썼을 때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다. 요게 딱 기준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스팅을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A4 용지에다가 10포인트로 글을 써서 빡빡하게 쓸 정도면 딱 적당하다. 그게 기본이다. 그거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은 글을 써야 된다. 꽃꽂이의 역사 이런 거 보고 싶으세요? 내가 꽃꽂이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꽃꽂이 전문가 블로그에 들어왔어. 근데
꽃꽂이의 역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보고 싶죠. 근데 제목이 뭐 남들이 반하는 꽃꽂이 노하우 7가지 방법 이러면 뭔가 조금 호기심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꽃꽂이로 한 달에 월 500 버는 법 이런 거 있으면은 더 이제 호기심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은 글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글을 쓸 때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으세요. 크로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그 API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못해. 이런 부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표현인지, 뭐 예를 들어 19금 표현, 아니면 뭐 욕설, 뭐 비하하는 거, 이런 용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이제 따져야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얻기 때문에 하려는데,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치거 검사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카피해서 붙여서 검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아, 이런 글자는 쓰면 안 좋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쩌고 참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약간 수정이 필요하더라. 제가 아무 글이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전혀 모르시는 분 거예요.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요것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카피가 안 될 때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제 수업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뭐 불법을 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카피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치가 검사 해가지고 이제 요 사이트거든요. 요거 탁 누르면 이제 요 사이트를 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를 하고 스캔을 딱 누르면, 이분은 제대로 하셨네요. 금지어 위반 목록, 키워드 목록 아무것도 안 떴죠. 그래서 상단에 뜬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인플루언서 말고 그냥 일반인들 걸 한번 해볼게요. 금지어 여기도 위반 목록이 없네요. 근데 일반인들 블로그들 쓴 걸 이렇게 카피해서, 여러분들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피해서 붙여가지고 스캔을 눌러보면 여기에 금지어 위반 목록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하시면 된다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금치어 검사 요거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제목이 바뀌면 매출이 10배, 100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예시를, 워낙 이런 예시들이 많아서 그중 하나 가지고 오면, 예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기를 못 끌었죠. 근데 제목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바꾸니까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바뀌었다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신경을 잘 쓰자. 이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전자책에도 적용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를 잘 보시면 돼요. 유튜브 보시면 이제 낚시한다는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낚시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호기심을 유도를 시키면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뭐 50대가 100% 성공하는 블로그 꿀팁 이런 식으로 제목에 숫자를 넣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2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외성.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생이 1년 만에 1억을 번 이유 이러면은 알바생이 어떻게 1억을 벌었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알바생이 서울대 출신 알바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중요한데 이거는 유튜브를 잘 벤치마킹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에 잘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블랙키위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블랙키위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제목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그 키워드를 제목에만 넣지 마시고 본문에도 가끔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유명한 이제 강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500자당 1회 정도 키워드를 넣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경험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00자당 1회니까 아까 한 블로그 글이 한 2,000자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번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중요하다. 이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전자책이나 유튜브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제 SNS도 마찬가지예요. 제 SNS도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평범한 제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평범한 제목을 붙여서 하면 사람들 한 100명밖에 안 보는데 그 제목을 정말 잘 붙이면 그게 뭐 500명, 1000명까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 잘 붙이자 이런 거 정리가 됐고요.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 제목에서 피해야 할 것들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특수 문자를 쓰지 말자. 예, 이런 게 특수 문자예요. 뭐 별 모양, 뭐 다이아 모양, 뭐 하트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튀어보고 싶어가지고 제목에 이렇게 이런 거 특수 문자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이버에서 딱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쓰지 마라. 예, 그래서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명사형 키워드만 나열하는 것도 안 좋다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그 블로그 강사들이 이런 걸 막 추천을 했어요. 서울, 강남 걷기 노하우. 이게 다 이제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키워드 되고, 이것도 키워드 되고, 이것도 키워드 다 키워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안 좋은 방법이래. 그래서 명사형 키워드만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피하자. 요거 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리시지 마시고요. 이 급하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이거 내일까지 꼭 블로그를 올려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글을 쓰고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쫓기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루 이틀 뒤에 한 번 더 보고 이상하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리시면 좋고요. 이 태고는 마지막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에서 읽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을 읽지 마시고 꼭 이제 중얼중얼 이제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눈으로 읽으면 이상한지 모르는데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춤법 수정하자. 저도 지금 이 PPT 뭐 급하게 만든다고 이제 오타들이 많긴 하지만 원칙은 어쨌거나 맞춤법을 많이 맞춰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국어 문법이 약해서 제가 이게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고 이것도 아까 그 여기 보면은 금치어 검사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문법 검사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 기자 뉴스였는데 이거는 맞춤법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기를 누르면 있었네요. 예, 기자들도 틀리나 봅니다. 예, 이렇게 틀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띄우는 게 아마 표준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를 보고 가서 또 이렇게 고치지 마시고요. 요거를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수정이 되고 여기 설명도 있고 요거 밑에 쭉 내려가시면 원문 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딱 하셔 가지고
원래 썼던 데다가 카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법 수정하자 요거 들어가서 검사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지 개수는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블로그에 만약에 글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게 글만 있으면 읽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장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를 넣어라 이렇게 법칙이 있지만 저는 그 전문 강사들 강의를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공통점 제일 많은 결과가 개수는 안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중요한 거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예,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 들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픽서베이나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들은 그 저작권 기한이 지난 이미지만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되고 이것도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미리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외국 사이트입니다. 외국 사이트라서 제가 왜 픽사베이를 추천을 하냐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다 외국 사이트라서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됐는데 픽사베이만 유일하게 한국어 검색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검색해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들 중에서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여기 프리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사베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이트가 더 있는데 요즘엔 정말 좋아진 게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한국어로 설정해 볼까요? 예.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 벡터 파일도 있고 비디오 영상 파일도 있고 음악 파일도 있고 음향 효과도 있고 그다음 음절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되더라. 이건 다 저작권이 없는 것들만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리고 작은 이미지보다는 큰 이미지 사용 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보다 큰 이미지 사용 권장이 좋게 말한 거고요. 작은 이미지를 자꾸 쓰면 이것도 그 점수가 하락한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라는 거는 해상도가 낮은 사진. 해상도가 낮아서 굉장히 이제 그 도트가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진들은 절대 쓰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미지가 큰 사진들을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유사 이미지 조심하기. 이건 뭐냐면요. 딴 사람이 올렸던 걸 내가 그걸 또 가져와 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똑같은 사진이죠.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것도 인제 점수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또 점수 하락이 있어요. 이게 유사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맛집 리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음식도 찍고 뭐 간판도 찍고 하는데 인제 요 예시를 제가 이렇게 사진 두 장을 갖다 놨어요. 예. 여기 보면은 뭐 그 강남 맛집 하니까 인제 보슬보슬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비슷한 사진이 보여서 그냥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론 요거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잘 이렇게 찾다 보면 정말 '한 사람이 두 장 찍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사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각도에서 비슷한 시간을 찍으면 거의 비슷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비빔밥을 먹었다. 아니 라면을 먹었다. 뭐 아니면 뭐 스파게티를 먹었다 했을 때 그 스파게티를 찍었을 때 그 세팅도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찍고 요거는 B라는 사람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유사 이미지라고 네이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편법으로 뭐 요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여기 뭐 내 얼굴을 여기다 넣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내 손을 뭐 V자 모양을 요렇게 해 가지고 찍는다든지 하여튼 남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사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아 딴 사람이 찍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지 말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다른 아셋을 넣어서 찍자. 이게 유사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스킨 스코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색을 이제 이제 이게 판단을 하는 그런 또 인공지능인데, 이걸 왜 넣었냐면, 왜 뭐 야동 같은 거 이렇게 사람 벗은 몸 이런 거를 누가 이제 혹시나 올리면, 이제 사람 벗은 몸은 이제 피부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또 너무 사진에서 너무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이것도 이제 유해 사이트, 유해 이미지로 또 인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 같으면 뭐 애기 얼굴도 똑같은 피부잖아요. 그래서 애기 얼굴 많이 올리는 게 뭐 문제가 될까? 아니면 손 뭐 이런 게 많이 올린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애기 얼굴이 계속 나온다든지 손 얼굴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 싶지만, 전문적으로 광고 행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사 이미지나 그다음 스킨 스코어 같은 것도 신경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요걸 좀 생각을 하셨다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류 시간인데, 이거는 블로그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나는 지수예요. 이 체류 시간이라는 건, 만약에 내 글을 누가 이제 우연히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다른 글도 읽어보겠죠. 그러면 당연히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늘리느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 샘플 예시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본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첫 글을 쓸 때 그리고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세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고 뭐 그다음 글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했었습니다 하고 가로 열고 관련 글 참조해서 여기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이걸 처음 읽는데 이 마인드 세팅이 왜 중요하지? 해서 궁금해서 여기 클릭을 해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다른 글 링크를 연결시키면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글을 한 개만 읽고 나가실 분들이 두 개, 세 개, 뭐 심지어 10개 이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글 이제 쭉 다 읽었어요. 쭉 다 읽고 제일 끝에다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 이렇게 해서 뭐 리스트를 쭉 쓰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한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10개씩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하고 연결되는 그런 글들을 여기다 다 리스트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처음에 읽었던 글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도 함께 또 읽어 보겠죠,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인데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돈을 받고 광고를 하셨으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포스팅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되는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되는 거 하시는 건 좋은데 의료 관련은 되도록 받지 마세요. 그냥 이게 워낙 법들이 까다로워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회사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위험해서 안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의료 관련 그 가이드라인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절대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스팅을, 그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죠. 블로그 대행을 해주는 회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의료 관련 포스팅 안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다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면
또 그만큼 또 인지도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분야에서 또 상위가 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셔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가이드라인 아니면 뭐 의약품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붙여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다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쨌건 처음 초보자니까 의료 관련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인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뭐 체험단도 있고 그다음 기자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링크 뭐 이렇게 수익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블로그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고요. 이제 능숙해지시면 남의 거를 대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블로그부터 약간 대행을 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처음에 인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내 경험도 쌓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인 블로그를 하면서 공짜나 진짜 밥 한 끼 얻어먹고 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공짜로 해 주는데 나중에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200%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돈을 얼마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서로 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 블로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이게 인제 한두 개 정도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금씩 인제 범위를 넓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전문 분야 또는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의 어 관리하시는 분 그런 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분야의 블로그를 받아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 보통 한 달에 이제 글 10개 쓰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브랜드 블로그 한 달에 글을 10개 쓴다고 봤을 때 제일 작게 받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하나에 그럼 5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뭐 쪼끔 더 유명해지시면 인제 뭐 어 한 개에 인제 10만 원씩 해서 인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잘하시는 분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2 개를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예전에는 한 사람이 그 한 달에 글을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는 못 썼는데 요즘에는 챗GPT 덕분에 글 하나 쓰는데 빠른 사람들 10분 만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1 시간 걸릴 거 한 30 분, 20분 만에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한두 개의 블로그를 맡을 수가 있다면 지금은 뭐 7 개, 8개 이 정도도 인제 받으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뭐 그건 본인의 인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인제 처음에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시면 남들이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러면은 "아 나 이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봤는데 이거 했을 때 처음에 매출이 뭐 한 달에 1 0 0만 원이었는데 내가 이거 해 줬더니 막 매출이 1,000만 원 올랐어." 이 포트폴리오 보여주시면 믿음이 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후불제 있잖아요, 후불제. 영 불안하면 "그럼 일단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나중에 한 달 뒤에 아니면 3달 뒤에 이거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 돈을 달라." 예, 후불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후불제를 하면 나중에 돈 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돈 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블로그를 잘 못 키워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뭐 돈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제대로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한 달 뒤에 2달 뒤에 돈을 다 준다고 그럽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챗GPT가 영문은 잘하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는데 한국어도 잘 만드는 수준인가요?" 라고 했는데
번역도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요까지만 설명하고 그 얘기 잠깐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후불제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만약에 처음에 한두 개 하시다가 정말 잘 돼서 이제 뭐 5개, 10개 블로그를 맡았다. 그럼 100만 원짜리 10개면 1000만 원이잖아요. 예. 너무 이제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능력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진짜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면 이제 광고 대행사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웃긴 거는 지금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거 뭐 기자단 체험단 하시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하시는 회사들이 많은데 다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회사를 제대로 하신 게 아니라 브랜드 블로그 하나 잘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알바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이제 능력도 좋아지고 그다음 고객도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이 블로그 하나만 잘 파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부업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챗 GPT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물어봐도 되고요. 이거 챗 GPT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제가 이제 뭘 깔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한글을 번역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냥 하면은 한글로 물어보는 거예요. 번역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역상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드래그를 해서 이제 번역을 시키는데 저는 단축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를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 뜰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 답을 이제 바로 붙으면서 사람들이 흥미있게 만한 불교는 주제 많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제안입니다. 4가지 고귀한 진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8정도의 3가지 보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8정도의 길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불교를 잘 몰라서 이런 잘 내용은 모르는데 뭐 보니까 마음 챙김 이런 건 알겠네요.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그러면 이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되고 번역해서 질문해도 되고 이게 정말 세월이 좋아진 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 바로 이게 한글도 나왔네요. 번역 결과에서 이렇게 이제 쭉 나와서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조금 더 번역을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다시 붙여볼게요. 이렇게 아까 역상을 해서 바로 붙일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간식을 마음 챙김으로 즐기는 5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즐기고 싶어 하지만 쭉 해서 뭐 있고 속도를 늦추세요. 모든 감각을 활용하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글을 다 써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면은 요 그대로 글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요게 조금 이제 수정을 해도 되겠죠. 예, 수정해도 되고 제가 뭐 이게 심각하게 안 읽어봤지만 요거 이 정도면 약간만 수정해서 올려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써줬는데 좋아하는 간식을 마음 챙김으로 즐기는 5가지 방법이라고 아예 제목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하고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 대행사들도 이 챗 GPT 때문에 좋아진 면도 있고 나빠진 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작업 분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환영하는 쪽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뭐 한 2개밖에 못 받았다. 근데 지금 한 10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뭐라고 계속 쓰죠. 저도 뭐 영어를 잘 몰라서 이거 번역을 해봐야 될 거예요.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 여기에서 자체 번역은 뭐 간식 맛보기, 모든 음식을 즐기는 5가지 마음 챙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주로 쓰는 그 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하면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죠? 예. 단식을 음미하세요. 한 입 한 입을 즐기는 5가지 마음 챙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디프를 좀 많이 쓰는데 그 팝하고 그 네이버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람들이 평가가 좋더라고요. 편하신 대로 자체 번역을 쓰셔도 되고 팝하고 쓰셔도 되고 저처럼 디프를 쓰셔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제목 또 달라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인제는 뭐 아까 처음에 뭐 자료를 찾아본다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걸 여기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요. 저는 이제 브랜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차이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브랜딩하고 마케팅 차이를 비교를 하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지 말고 표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 이 둘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서 보여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했었지만 이 정도면은 내가 공부를 해서 표를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약, 인서머리 요약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브랜딩과 마케팅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표입니다. 뭐 정의는 이렇고 목표는 이렇고 초점은 어떻고 구성 요소는 어떻고 성종은 어떻고 측정은 어떻고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하려면 자료를 막 찾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표를 만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얘 챗GPT한테 물어보면 공부하는 자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지금 조금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이렇게 이제 챗GPT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아까 보셨잖아요. 금방 수르륵 다 만들었죠? 이렇게 제목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번역 잘하냐는 질문 때문에 이제 잠깐 빠졌었고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요거 하나만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부업하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고 얘기 하고 인제 요거 넘어갔었죠. 그죠? 자 인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다 끝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이제 1년 전에 인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인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인제 지속적인 정보 제공하고 교육을 인제 저는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료 로고를 지금 8 년째 하고 있는데 무료 로고는 이제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한데 이거는 제가 유료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무료 로고는 일 주일에 하나만 인제 만들면 돼서 제가 이제 제 업무 역량에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 강의라는 거는 제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유료가 좀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뭐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사업에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완전 무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어쨌거나 블로그나 전자책이나 유튜브 이런 강의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이야기라든지 뭐 세무짜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은 아침마다 제가 시니어들을 위한 뭐 뉴스레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올려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콘텐츠를 모아서 이제 시니어를 위한 뉴스레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리들만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단톡방 만들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는 나만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올려도 주시고 그래서 서로 좋은 정보도 교환을 하고 서로 인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 인제 고런 관점에서 인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제 같은 말이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좋고, 어제 그 소개해 드렸던 분 꿈꾸는 달팽이쌤, 그분하고도 이제 얘기가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랑 좀 같은 방향이거든요. 저도 시니어를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저만 이렇게 계속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빠르면 뭐 한 2-3주 뒤부터는 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게 인제 제가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시고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일도 편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그 단톡방에 저만 솔직히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쑥스럽죠, 당연히.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유료 회원이라서 딴 데서는 절대 댓글도 안 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유령 회원이지만 내가 훈련을 한다.' 그래서 단톡방이나 지금 이런 회의 채팅방에 이렇게 막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소신적인 그런 것들을 쪼끔 이렇게 훈련을 해서 약간 외향적으로 바꾸고 '내 한계를 깨우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SNS에도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에 너무 썰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채팅도 좀 해 주시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나 혼자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서 우리 같이 뭔가 재밌는 걸 해 보자.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발전이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것 중에 인제 그 끝에 인제 브랜드 블로그를 심화하는 코스도 소개해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눈팅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보셨듯이 인제 1년 동안 인제 그런 인제 강의를 쭉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참 저도 인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주변에서 그 작년에 했던 그 한 달 습관 만들기 코스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제 겸사겸사 인제 다시 인제 한 번 더 해 보려고 인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스 심화 코스를 작년에 여러 가지 했던 그 시행착오들을 다 인제 좀 고쳐서 다시 인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총 7 가지 인제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인제 약간 유료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3일 동안 말씀드렸던 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분명히 인제 여러분들이 그 브랜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인제 충분한 방법이긴 하지만 노하우들을 알면은 한 달 걸릴 거를 뭐 일 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 걸릴 거를 두세 달 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노하우들을 제가 가르치는 고런 심화 코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브랜드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27 개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1대1 개별 코칭은 작년에도 많이 했었는데 전문 분야 아까 처음에 도저히 본인은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개별 코칭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줌으로 30 분씩 뭐 길게는 1 시간씩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내가 어떤 분야가 요즘 뜨더라 아니면 뭐 이런 분야가 여러분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제 제가 코칭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약 이런 분야 같으면 요런 식으로 인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까지 방향까지 제가 제시를 해 주는 고런 상품이고요.
줌으로 하거나 전화로 하셔도 되고 직접 만나서 해도 됩니다. 상품 2번 브랜드 블로그 세팅은 제가 이제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켜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이 그래픽 툴들을 많이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블로그 세팅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냥 뭐 보이는 그대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세팅이 되는데 작년에 첫 1기 12분 중에서 8 분이 혼자 세팅을 못 하시더라고요. 블로그 세팅을 아까 뭐 대문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못 하시겠으면 그럼 자제분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자제분이랑 따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부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세팅을 해 드렸거든요. 생각 외로 이 세팅하시는 걸 많이 어려워하셔 가지고 이것도 아예 그냥 상품으로 인제 올해 만들었고요. 상품 3 번보다 인제 4 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상품 4번 혼자 쓸 거 만들기는 작년에 있던 거예요. 예, 작년에 있던 걸 쪼끔 더 업그레이드한 건데 한 달 동안 지금 오늘 배웠던 3일 동안 배웠던 거 말고 그걸 인제 베이스로 해서 4주 동안 브랜드 블로그에 대해서만 인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인제 이렇게 수업 듣는 분들이 자기들 했던 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어떻게 고치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코칭을 해주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시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4번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거고, 이게 인제 요거가 인제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셔서 상품 3 번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코칭을 뺀 겁니다. 인제 교육도 하고 개인 컨설팅도 해 드리는 건데 상품 3 번은 여기에서 개인 컨설팅을 빼고 그냥 교육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3 번, 4번 됐고 상품 5 번은 1대1 개별 코칭하고 한 달 습관 만들기,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고, 상품 6 번은 브랜드 블로그 세팅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합쳐서 만든 거고, 상품 7 번은 이거하고 요거 요 세 가지 1 번, 2 번, 4 번을 합쳐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쪼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또 요약을 해 드릴게요. 자, 1대1 개별 코칭은 전문 분야 선정을 위한 개별 코칭이고요. 코칭비는 1 0 원인데 이건 제가 솔직히 코칭이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는 10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5 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5명 받도록 하고 이제 마감 시간이 좀 있고요. 결국은 전문 분야 결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인제 이렇게 코칭을 해서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전문 분야 선정 후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작년에 보니까 편법으로 어 분명히 인제 진로 개발에 대한 코칭이라고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칭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코칭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명회사 대표님도 계셨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 어쨌거나 뭐 개별 코칭 시간에 다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100%는 제가 환불을 해 드릴 거고 신청하시면 이런 소책사 3 권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2번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블로그 세팅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행 서비스인데 요거를 인제 필요한 자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예쁜 블로그로 세팅을 해 드리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블로그 세팅을 못 하시는 분,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예쁜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 분, 당연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상품 3 번은 4 번에서 코칭만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브랜드 블로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고, 5월 11 일부터 6월 1 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 9 시에 이제 줌으로 지금처럼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하고 참여비는 1 0 원이에요. 그래서 4 명인데 선착순 몇 명 될지는 제가 나중에 상황 봐서 말씀드릴 거고 신청 마감일 이렇고요. 브랜드 블로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수업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아까 챗GPT로 이렇게 콘텐츠 만든 거 잠깐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4주 동안 교육하는 시간이고,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이제 어, 좀 고급스러운 정보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온라인 툴을 활용한 키워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 대충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표절에 안 걸리는 법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 설치 사용하면 뭐 오늘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글쓰기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고, 저품질 걸리지는 않은 방법도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블로그 이웃을 늘리는 방법. 어제 그 꿈꾸는 달팽이 쌤 한 달 만에 2,000명을 만드셨는데,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면 2,0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블로그 이웃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고객 없이 바로 수익하는 방법은 제 유료책에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초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회원들이 없잖아요. 근데 회원들이 없어도 바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유료 책자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 시간에 이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혹시 못 들으시는 분, 그 시간 못해서 못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수업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한 것처럼 계속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걸 보실 수가 있도록 해드릴 거고, 당연히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해드릴 거고, 그리고 관련 영상들을 보너스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로 창업이라는 것하고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게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비공개로 해놓은 건데, 이 링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관련 소책자도 제가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사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품사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개인 코치를 해준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 대신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비싸겠죠. 20만 원이고, 작년에도 20만 원인가 2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그대로고요. 추가되는 게 이제 매주 미션 체크한다. 저랑 같이 목표 정해서 매주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용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수강하는 동료들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그런 자료들, 남들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자료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거, 그런 것들 보여드릴 거고, 주요 교육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다 똑같아요. 영상 녹화본 드리고, 100% 환불해드리고, 관련 영상들 다 보실 수 있고, 수택자 다 드리고, 이거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또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 달 습관 만들기 만약에 성과를 달성하시면, 제가 현금은 아니고 10만 원 쿠폰을 제가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블로그에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신 분을 위한 선물이고요. 이거를 이제 쿠폰을 제가 드리면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교육 참여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음 교육을 뭐 유튜브를 한다 했을 때 유튜브 강의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요 쿠폰 내시면 이제 전에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들으실 수가 있는 쿠폰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1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물론 작년에도 열심히 하신 분들 하셨지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성공하신 분이 많아야지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게 됐고, 지금 준비 중인 게 이제 한 달 만에 끝내는 전자책. 아까 챗 GTP 가지고 이제 전자책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 달 만에 진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하셔가지고 이제 부업으로 100만 원 벌 수 있으신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챗 GPT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요 10만 원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욕심은 안 부리고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3회 정도 글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주일 7일인데 7일 중에서 3일만 글을 쓰시면 되고, 그걸 한 달이면 이제 4주면 3 곱하기 4면 한 달이면 12개의 컨텐츠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컨텐츠의 분량만 쓰시면 제가 인정을 하고 이제 10만 원 쿠폰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콘텐츠 기준은 글자 수 2,000자 기준으로 했을 때 24,000자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A4 용지에 빡빡하게 쓰면 2,000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A4 용지 12장만 빡빡하게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이 10만 원 쿠폰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받으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 GTP 이용하시면 이거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지의 문제지 이게 힘든 난이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물론 아까 20만 원짜리 여기 보시면 이제 20만 원짜리잖아요.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을 환급 받으시면 결국 10만 원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상품 5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5번은 1번, 4번을 합해서 원래 30만 원인데 이제 25만 원 약간 절약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 6번은 상품 2번 브랜드 블로그 세팅이랑 한 달 습관 만들기 합해서 원래 3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약간 좀 가격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7번은 상품 1번, 2번, 4번 다 합쳐서 원래는 4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이렇게 세트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품을 약간 실험적으로 몇 개 더 늘려봤고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뭐 원하시는 대로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신청 방법은 제가 요 내용을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요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네이버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거기에 이제 여기 신청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강의비를 입금하시면 되는데 여기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단톡방에다가 신청 완료했다는 이제 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상품 1번 신청 완료, 입금 완료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도 있고 돈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단톡방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제가 개별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모닝콜을 아니 해피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카드 결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마 거기에다가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여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 이제 심화 교육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PPT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자고 했잖아요. 예, 남 앞에서 저는 말 못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유령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SNS 회원이 30만 명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계를 만들지 말자.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계를 깨뜨리셔야 되고, 또 그 한계를 깨뜨리는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쭉 이제 수업을 다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수업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실행만 하면 상위 10%. 제가 많은 분들은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시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결국 보면 실행하시는 분들은 6개월 뒤에 보면 실행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1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의용만으로는 불가능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그 습관 한 달짜리 습관 코스를 만들게 된 거고요. 작년에 이제 잘 되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만들고 나서 블로그를 안 쓰신 분이 지금 수업에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 지금 모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저한테 아까 이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작년에 블로그 만들어 놓고 블로그를 안 올린 게 너무 후회된다. 어제 그 잘 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본인 반성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저한테 글 뭐 몇 개 쓰셔 가지고 이렇게 봐 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행을 하셔야지 실행을 안 하시면 내년에 또 후회하시거든요. '아 작년에 할 걸. 작년에 했으면 나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후회를 하시니까 지금은 무조건 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유료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짧은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년 뒤에 지금 1년 뒤에 지났지만은 그분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모르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인제 답변도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지만 나중에 1년 뒤에는 같이 동업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좀 도전을 받으셔 가지고 혼자 하시든지 같이 하시든지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후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좀 많이 다시고 반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제 제일 부탁이고 제가 다음 주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최근에 유튜브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거는 따로 강의보다는 이 단톡방 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따로 하니까 인제 많이 안 들으셔 가지고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제 같이 유튜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 가지고 그런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관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